노마드 한국사 63강 구테타로 보는 한국 정치사. 영계소문의 천리장성 축조. 구테타로 영유왕을 제거한다. 영유왕은 당과 화친을 하고자 하였음. 허스와비 왕, 보장왕을 세우고 고구려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천리장성을 쌓는 과정에서 군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부여성에서 비사성, 참고로 고려시대 천리장성은 압록강에서 동해안, 부비부비는 압동해안. 신문왕 때에 가약의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고 전제왕권을 강화한다. 구주 오소경을 설치하고 달구벌 현재 대구로 천도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한다. 김흠돌이 가약의 출신으로서 신문왕 때에 난을 일으켰다. 이 또한 구테타로 볼 수 있다. 신문왕의 장인이었으며 가액의 귀족이었다. 해공왕부터 신라하대 내무란계 후삼국 시대로 진행되는데, 이때 해공왕 이후부터는 다양한 난들이 일어났는데 특히 김헌창의 난, 무열왕계 김헌창이 웅주에서 난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장보고는 청해진과 완도를 중심으로 해서 해상 세력을 키우면서 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농민의 반란인 원종과 애노의 난 등이 있었습니다. 원종과 애노의 난은 889년 진성여왕이 때 있었습니다. 통일신라하대는 이런 난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호족들이 등장하는데, 이 호족들은 지방의 반독립적인 세력으로서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칭했습니다. 918년 왕건이 고려를 건국할 때도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되는 과정에서 구테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주 공략에 성공함으로 해서 입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이후로 왕건이 궁예를 몰아낸 다음에 935년 경순왕과 건은이 합류하게 되어서 936년에 후삼국이 통일됩니다. 그 다음에 왕건이 이제 국경을 넓히는데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국경을 확장하게 됩니다. 왕건은 훈요 10조를 통해서 불교를 숭상하고 서경을 중시하면서 북진 정책을 펼칠 것을 이야기하며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배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왕건의 사신관 제도는 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최초 사신관은 김부 경순왕이었으며 하국관리 선발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기인 제도는 자제를 개경의 인질로 끌고 오는 것으로서 신라 상수리 제도를 개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 상수리 제도는 지방 세력을 경주에 가두는 것입니다. 순수 불교 행사인 연등에 불교, 도교, 토속 신앙이 혼합되어 있는 팔관회 등을 장려하였습니다. 팔관회에서는 특히 여진 이슬람 무역 상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엑스포와 같았습니다. 흑창을 통해서 민생 안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관리의 규범으로서 정계 계명 요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왕건은 건국 공신들에게 역분전을 부여합니다. 왕건이 죽고 나서 해종 때 호족인 왕규의 난 등이 있습니다. 1126년 이자겸의 난. 이자겸은 인종의 장인이면서 외주보였는데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자겸의 오른팔인 척준경을 통해서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진 세력 정진상이 척준경을 제거하게 됩니다. 신진 세력들은 과거를 통해서 등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진 세력과 왕의 승리, 이자겸의 난은 실단난입니다. 1135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신진 세력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하나의 구테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종의 명에 따라 서경의 대화궁을 건설하였지만 인종이 서경천도를 하지 않는 바람에 대의국을 건설하고 금나라 정부를 주장합니다. 이를 문벌귀족인 김부식이 진압합니다. 신채호가 말하기를 조선 역사상 일천내 제1대 사건을 1135년 묘청의 난이라고 하였습니다. 개경파와 서경파의 대립을 보면, 개경파는 문벌귀족이고 이자겸, 김부식 이런 엄서를 통해서 등단한 사람들이며, 금에게는 사대주의 외교를 펼치고 신라 개성을 하고 유학자 출신입니다. 서경파는 신진 세력으로서 묘청, 정지상 같은 사람이며 서경천도를 하고자 하고 금나라 정벌, 칭제 권원을 주장합니다. 고구려를 개성하며 풍수지리설, 서경길질설 등을 따릅니다.
고려의 대표적인 쿠데타로서 무신정변을 살펴보면 정종부의 문벌 귀족의 정종부가 문벌 귀족들에 대해서 멸시를 당합니다. 특히 김돈중, 김부식의 아들이 의기양양하여 무신들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현원에서 보현원 사건이 일어나서 정중부 이방 이구가 난을 일으킵니다. 이 의민은 의종을 시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정종부 1170년에 무신정권이 성립하기 시작하여서 경대성 이민으로 이어지고 최충현, 제후 때부터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최충현은 1196년에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제후는 정방, 서방을 만듭니다. 무신의 기구로는 중방, 도방, 교정도감, 정방, 서방이 있습니다. 무신 집권기에 또 하층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들은 신분 해반 운동입니다. 특히 최충원의 노비인 만적, 공주 명학소의 망이 망소의, 신라 부흥운동을 주장하는 김삼이 효심의 난 등이 있었습니다. 다 제압당하고 맙니다. 1231년에 몽골의 침입이 있었고 1270년에 삼별초가 끝까지 항쟁합니다. 최후 집권기에 몽골이 침입하였고 강화도로 전도하고 최씨 정권이 붕괴되고 몽골에 항복하는 과정에서 삼별초는 진도, 제주도로 이어지면서 계속 항쟁합니다. 진도까지는 배중손이, 제주도까지는 김통정이 이끌고 나갑니다. 고려를 멸하고 조선을 세운 태조 이승계 또한 성공한 쿠데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 후기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침으로써 신흥무인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이승계는 특히 황산 전투로 유명합니다. 명이 천령위를 요구하는 천령위 사건이 일어나자 최영은 요동 정보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승계는 4만여 명을 거느리고도 위화도에서 해군하고 맙니다. 위화도 해군 이후 이승계는 백아입진이라는 이유로 우왕과 장왕을 패하게 됩니다. 이승계와 급진 사대부들은 공량왕을 세우고 금문세종의 대농장을 해체하고 신진 사대부, 신흥무인 세력에게 토지 수조권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진사대부들에도 분화가 일어나는데 위화도 해군 이후 신진사대부는 급진적 사대부와 온건적 사대부로 분화되고 정도전 중심의 급진적 사대부는 역성혁명과 급진적 토지개혁을 주장하였고 정봉주를 중심으로 하는 온건적 사대부는 역성혁명을 반대하고 온건적 토지개혁을 주장합니다. 1392년 개경에서 조선 건국 후 한양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참고로 고려 태조도 918년 철원에서 고려 건국 후 개경으로 전도합니다. 다음으로 태종 이방원의 난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하였으며 재상권 강화를 주장하면서 방석을 세자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진 태종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도전도 제거하고 방석 등 왕자들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요동 정부를 정도전은 또 요동 정부를 주장했기 때문에 명과의 관계는 좀 더 껄끄러운 관계였는데 이방원이 정도전을 제거해 줌으로 해서 명에게서도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방원은 집권하고 나서 의견부를 만들어서 반역죄, 광상죄, 추국, 죄인합송, 형집행 등을 직접 하게 됩니다. 공신과 처남을 숙청하고 도평의 사사를 배제하고 의정부를 설치해서 육조 직계제를 운영하고 승정원, 의견부, 신문고, 사관원, 호패제도, 사병 폐지, 사원전 몰수 등을 시행합니다. 성정원은 왕의 비서기구로 육조 직계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의견부는 왕 직속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문고는 자신과 같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북을 치어서 알리라는 의미에서 국내에다가 만들어졌습니다. 사관원은 간쟁을 하는 것인데 이방원은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방원 이후에서는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로 활용되게 됩니다. 호패제도는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게 차게하여 습니다. 육조 직계제는 태종과 세조가 특히 유명한데 의정부를 패싱하고 왕이 육조에 명령하고 육조는 왕에 보고하고
왕권을 강화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 서사제는 세종 때가 유명합니다. 왕은 의정부를 통해 육조의 건의를 받고 제거하고 육조는 의정부를 통해 왕에게 보고하고 왕명을 수행합니다. 신권과 왕권의 균형입니다. 다음으로 계유정난으로 김종서를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세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조 직계제고 집현전과 경련을 폐지합니다. 집현전에는 성삼문과 박팽년이 유명합니다. 종친인 남이를 등용하여 공신척결을 시도하였지만은 그것은 실패합니다. 세조는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어서 불교 진흥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특히 원각사지 십정석답을 건립합니다. 이는 원간석기의 경천사지 십정석답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세종의 계유정난을 비판하면서 이시의 난이 일어납니다. 다 제압됩니다. 동인의 분단 과정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날 것을 대비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정철 서인이 기획한 정렬입 모반 사건 기축옥사라고 합니다. 1589년 선조 때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분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북인은 강경파이고 남인은 온경파입니다. 북인은 서인 정철에게 큰 피해를 받은 쪽인데 조식, 서경덕 학파, 정인홍으로 유명합니다. 강해군 때 집권하게 됩니다. 남인은 서인 정철에게 피해가 작은 쪽인데 이양학파, 유성룡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정렬이 모반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기축옥사라고도 하는데 1589년 선조 22년 정렬입이 모반을 깨한다는 고변서에서 촉발되어 다수의 동인이 처벌된 사건입니다. 이는 서인인 정철이 동인 세력을 척결하려고 기획했다고 보는데 2년 반 정도 지속되면서 1000명 정도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지역적으로는 호남이, 당파적으로는 동인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북인입니다. 광해군이 중립외교와 폐모살제를 했다는 이유로 인조 반정이 일어납니다. 인조는 서인 주도 남인 참여로 정권이 바뀌게 되는데 북인의 정권 독점으로 서인 소외 문제를 해소하게 됩니다.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은 이괄이 난을 일으킵니다. 영조 때는 이인자가 난을 일으킵니다. 이인자의 난은 무신난이라고도 합니다. 이인자의 난은 소론과 남인 강경파는 영조가 경종을 죽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인자의 난을 일으켜 청주성까지 함락했다고 합니다. 이후 영조는 탕평파를 양성하여 탕평책을 실시하고 서원의 3분의 1을 철폐합니다. 다음으로 세도정치 시기의 홍경래 난을 살펴보면 1811년 순조 때이며 세도정치의 부패와 삼정의 문란으로 발생합니다. 홍경래의 난은 서북민 차별도 한 원인이고 관서지역 차별이 특히 심했는데 과거 급제율이 굉장히 저조하였다고 합니다. 임술밀란은 1862년 철종 때이며 세도정치의 부패로 농민이 저항한 것으로서 처음에는 벽서운동이었습니다. 수령이 탄간오리다. 이후에는 농민항쟁이 되어서 진주밀란, 백근당의 난을 계기로 시작된 임수밀란은 함흥에서 제주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이게 안핵사 박규수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의 전개 1894년 이거는 하청민들의 쿠데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병갑, 고부분수가 매관매직의 행포를 부림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이에 신인 고부분수 박원명의 중재로 농민군이 해산됐습니다. 하지만 안핵사 이용태가 등장하는데 봉기 관련자를 역적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이에 이제 사발통문을 작성하여 백상봉기를 일으킵니다. 앉으면 죽산, 일었으면 백산. 황토현 전투에서 방탄용 장태도 이용하게 되고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군과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텐진조약 1884년 텐진조약 때문이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청군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 해서 청군도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일본군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 화약을 맺게 됩니다. 고종과 전봉준이 신문제를 철폐하고 탄간오리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동학농민운동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처음부터 들어올 때 청일전쟁을 각오하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조종의 갑오개혁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1894년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본 동학농민군들이 2차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 사이에 1차 가보 개혁을 김홍직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데 군국 기무처를 설치합니다. 1차 가보 개혁이 진행되는 중에 일본은 청을 평양성에서 괴멸시키고 이어서 2차 봉기를 우금치 전투에서 괴멸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 2차 가보 개혁이 일어납니다. 2차 가보 개혁은 다율적인 개혁으로서 김홍직과 박영호가 주도합니다. 군국 기무천을 폐지합니다. 중국과 청과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서 대만과 요동을 일본에 건네줄 것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이용해서 이것을 저지하게 됩니다. 러프독. 그래서 요동 반도를 반환하게 되고 민비는 러시아의 힘을 확인한 후 친러 정권으로 바꿉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본은 민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1895년 친일 정부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가보 개혁인 을미개혁이 일어나는데 이때 단발령이 일어납니다. 고종 황제는 민비 시해를 보고 아간파천하게 됩니다. 아간파천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것을 말합니다. 동학농민군의 패전개혁안을 살펴보면 신분제를 폐지, 노비문서를 소각하라, 집어를 타파하라 하면서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였으며 팽량가스를 없애라 하면서 백정차별 철폐를 요구하였습니다. 청춘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고 하였으며 무명잡세를 철폐하라고 하였으며 토지를 분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신분제 타파 부분에서 보면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동학농민운동, 1894년 가보개혁에서 신분제를 타파 주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모군란을 살펴보겠습니다. 1882년이었습니다. 전개 과정은 5군령을 2군령으로 축소하고 별기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에 이후 90군인을 차별하게 됩니다. 90군인들은 차별을 받다가 난을 일으킨 것입니다. 선해청을 습격하여 식량을 확보하고 일본인 별기군 교관을 살해하게 됩니다. 공사관 경비병입니다. 명성황 항우를 시해하려고 하였으나 명성황 항우가 피신함으로 해서 시해하는 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흥선대원군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일반 도시 빈민, 농민도 참여하게 됩니다. 도망간 명성황 항우는 청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청군이 들어와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갑신정변 1884년 이후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모군란의 결과를 다시 살펴보면 청의 내정과 외교 문제 간섭이 강화됩니다. 청고문 위안스카이가 파견되고 청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령이 체결됩니다. 청상인이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을 주둔하고 일본 군대가 주둔할 수 있고 배상금 지불 문제를 재물포 조약에서 약속하게 됩니다. 암기 코드로는 이모가 재물을 팔아서 조총 샀네. 이모가 재물 팔아서 조총을 사왔네. 다음은 갑신정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상개화파, 북학파, 통상개화파는 북학파의 영향을 받았는데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로 나누어집니다. 갑신정변은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난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개과정은 우정국 개국 축하연 때 서광범, 박영효, 김옥균, 서재필, 홍영식 등이 온건개화파들을 초청하면서 살육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끝나고 맙니다. 알렌의 온건파를 치료해 줌으로 해서 강혜원, 재중원, 세별란서 병원으로 바뀌어서 현재 연세병원인 강혜원을 민비가 설치해 주게 됩니다. 청의 진압으로 갑신정변을 실패하고 급진개화파는 일본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갑신정변에서 급진개화파의 주장은 보면 반청 친일입니다. 반청은 사대를 폐지하고 자주권을 확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근대화의 첫걸음은 입헌군주제 신분제 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협회에서도 입헌군주제를 주장하였습니다. 갑신정변의 한계는 민중의 지지가 없는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으며 일본에 의존하여 민중의 반발은 심하였습니다.
갑신정변 결과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체결되는데 암기 코드로는 갚아야 신상이 좋다. 안 그러면 퇴진당한다. 갚아야 신상이 좋다. 안 그러면 퇴진당한다. 갑신정변, 갚아, 한성조약. 한성조약은 배상금을 일본에 지불하는 조약입니다. 그래서 배상금을 갚아야 신상에 좋다. 안 그러면 퇴진당한다. 텐진 조약은 청과 일이 맺은 조약으로서 동시출병 동시철수 조약입니다. 이것이 1894년 청일전쟁의 근거 조항이 됩니다.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명성황후의 청해 요구청은 임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세 차례에 일어납니다. 임모군란은 82년, 갑신정변 84년, 동학농민운동은 84년. 그리고 조로 비밀협약이 일어나는데 85년입니다. 조선의 군대를 근대화시켜주는 조건으로 러시아가 조선에게 영억만을 조차를 요구하고 하였지만 청의 방해로 실패합니다. 이 당시 러시아는 1860년 연해주를 청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베이징 조약에 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고 해밀턴 항이라고 85년에 이름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부들러와 유길준이 중립한론을 주장합니다. 부들러는 독일입니다. 박정희 정부도 대표적인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박정희 정부 5.16 혁명, 군정, 국가재건 최고회의, 국신은 방공과 경제재건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화폐개혁, 환에서 원으로 바꿉니다. 대통령제로 바꾸고 단원제, 4년 중임제, 민주공화당을 창당합니다. 제3공화국은 직접선거 4년 중임제입니다. 한일 외교 정상화를 65년에 했습니다. 하지만 배상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축하금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불만을 부분 민중들이 6.3 항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64년도에는 베트남 파병을 합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을 살펴보면 배경은 냉전시대, 대탕트 시대, 신냉전시대, 탈냉전시대로 거쳐가는데 냉전시대는 45년이었고 대탕트 시대는 69년입니다. 닉슨이 핑퐁 외교로 냉전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때 박정희 정부는 72년도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80년대 다시 신냉전 시대가 되고 90년대 고르바초프가 로 촉발된 탈냉전 시대가 됩니다. 이때 노태우 정부와 북방 외교가 실시됩니다. 소련과 중국과도 외교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7.4 남북 공동성명의 결과는 남한은 유신체제 4공화국이 수립되고 북한은 주석체계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해 장기 집권해야 된다는 이유가 남북쪽에 다 통하게 됩니다. 제4공화국 72년부터 유신체제의 간접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하게 되고 대통령 임기가 6년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긴급조치권, 법 효력 정지시킬 수 있고 국민기본권도 탄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저항, 3.1 민주 구국선언을 76년에 합니다. 그로 인해서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였습니다. 박정희 정권 붕괴 과정을 보면 YH 무역 사건이 일어나고 이를 수용하고 도와주려고 했던 김영삼을 제명하게 됩니다. 이에 부마 항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2.6 사태가 일어납니다. 79년 김재규가 박정희를 사살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재규화가 대통령이 됩니다. 전두환 정부 신군부 12.12 사태 1979년에 일어나고 1980년에 서울의 봄이 있고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됩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제5공화국이 되고 7년 단임제, 간접선거, 대통령 선거인단이 선출합니다.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뉴스를 사전검열하고 삼청교육대를 만들어서 저항 세력을 단합합니다. 통행금지를 해제하고 교복 두벌을 자유화하고 국외 여행도 자유화하고 프로야구를 만들고 88 서울올림픽을 유치합니다. 하지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최초 이산가족 고향 방문은 1985년에 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을 살펴보면 4.13 호원 조치에 국민이 저항하고 여당 대표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하게 됩니다. 최초로 여야 합의로 개헌이 됩니다.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로.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3당이 합당합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민주자유당을 만듭니다. 노태우 정부가 88년에서 92년까지 지방자치제 부분 부활, 지방의회가 부분 부활됩니다. 북방 외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91년도에 일어나고 비핵화 공동선언도 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도 91년도입니다.